안녕하십니까. 어르신사랑 요양TV 나나쌤입니다. 제3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최신 기출문제가 반영된 모의고사 필기 35문항, 실기 45문항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문제 잘 풀어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필기 35문항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보기를 읽은 뒤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일시정지를 사용하시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1번 노화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체적 특성, 경직성의 증가 2번 심리적 특성, 면역력의 저하 3번 사회적 특성, 조심성의 증가 4번 신체적 특성, 회복력의 저하 5번 심리적 특성, 내향성 감소 정답 4번이죠. 신체적 특성으로 회복력의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우측에 정리 좀 해드렸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 사회적 특성을 각각 보면요. 신체적 특성으로 세포의 노화,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굽죠. 두 번째, 면역력의 감소, 잠재해 있던 질병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회복력의 저하, 한번 질병이 발생하면 회복의 기간이 길고 재발이 빈번하죠. 잔존 능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역행할 수가 없는 비가역적 진행입니다. 심리적 특성으로는 우울 경향의 증가, 그리고 내향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증가, 그리고 조심성의 증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 사물에 대한 애착심의 증가를 들 수 있고요. 사회적 특성으로는 역할 상실, 은퇴가 가장 크죠. 경제적 빈곤, 그리고 유대감 상실, 사회적 관계망이 위축되는 게 노화의 특성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자로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1번 산업인력관리공단,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 근로복지공단, 4번 국민연금공단, 5번 고용보험관리공단. 정답 2번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우측에 정리 좀 해놨습니다. 보험자와 가입자를 구분해놨어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 보험료를 받아서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그리고 가입자는 전 국민과 재외 국민이고요.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고혈압을 앓고 있는 85세 남성 2. 난청이 있는 거동 가능한 91세 여성 3. 의료수급권자로 관절염이 있는 75세 독거노인 4.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54세 여성 5. 파킨슨으로 재활치료병원에서 입원한 68세 남성. 정답 4번이죠.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54세 여성이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고혈압을 앓았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요.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이 있고 치매 중풍 파킨슨이겠죠.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그리고 입원 중인 노인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거동이 불편하다는 말이 없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번 요양 대상자 5인에서 9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있는 의료복지시설은 1. 노인 복지주택 2. 노인 요양시설 3.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4번 공동생활가정 5번 양로시설. 정답 3번이죠. 우측에 정리 좀 해놨어요.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을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주거복지시설은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주거하시는 공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양로시설 10인 이상이죠. 공동생활가정은 5인에서 9인 가정과 같은 환경,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아니면은 분양받아서 생활하시는 곳이겠죠. 의료복지시설은 반드시 요양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10인 이상은 요양시설, 우리가 보통 요양원이라고 얘기하죠. 5인에서 9인은 요양공동생활가정.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2. 요양시설 입소 시 본인은 15%를 부담한다. 3번 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시도지원, 본인 부담금으로 조달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식대는 국가가 지원한다. 5. 장기요양 5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다. 정답 1번이죠. 장기요양의 급여는 세 가지예요. 시설급여, 요양원에 가는 그 서비스죠. 그리고 재가급여,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라 그래서 가족이 도서상관벽지에서 요양보호사 갈 수 없을 때 가족이 간병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특별하게 현금으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가족요양비, 그리고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정 기간 시설이나 아니면 제가 서비스를 받았을 때 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비가 현금으로 드리는 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15%가 아니라 요양원 입소 시에는 20%죠. 3번 같은 경우에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로 60에서 65%, 그리고 국가에서 20%, 본인이 15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식대 본인 부담입니다. 비급여죠. 5번 같은 경우에 5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에서 50점이고 치매 대상자에게 5등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6번 재가에서 제공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체위 변경하기, 2번 생활상담, 3번 관공서 가기, 4번 목욕 서비스 제공, 5번 청소 및 주변정돈. 정답 5번이죠. 청소 및 주변 정돈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우측에 정리집 해놨어요. 신일개정이라고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그렇게 외우시면 여러분 쉬워요. 신체활동 지원에는 식사, 배설, 개인위생, 그리고 체위 변경이나 이동, 그리고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이 신체활동 지원에 포함이 되고요. 일상생활 지원은 세 가지예요. 취사, 세탁, 청소. 개인활동 지원은 외출 시 동행, 대행. 정서 지원은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이렇게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신체활동, 2번은 정서 지원, 3번은 개인활동 지원, 4번은 신체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7번 야간에 춥다고 화장실 가기를 꺼려 기저귀 사용을 원할 때 대처 방법이에요. 1번 침상 변기를 이용하도록 돕는다. 2번 이동 변기를 이용하도록 돕는다. 3번 기저귀를 사용한다. 4번 휠체어로 화장실 이용하도록 한다. 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다. 정답 2번이에요. 화장실 가기를 꺼려하고 기저귀 태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둘 다 안 돼요. 이번에 이동변기 하도록 해야 되고요. 일단은 화장실 내부가 춥지 않도록 먼저 환경을 조성하시고요. 기저귀는 안 되고요. 이동변기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정답 2번이에요. 8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시설이 위반한 시설생활 노인 윤리 강령은 김씨 할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은 자녀들과 얘기를 나누는 일이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늘 외롭게 지내신다. 1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번 자신의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3번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답
4번이에요.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거든요. 노인이 원할 때는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우편물 수발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입소 계약 단계에서 정보 제공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생활 단계에서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3번은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포함이 됩니다. 통신의 자유는요. 5번 같은 경우에 종교 신념의 자유는 생활 단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누릴 수가 있는 권리가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9번 다음 중 노인의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2번 노인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다. 3번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4번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5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정답 5번이에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유기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방임, 3번은 방임, 4번은 경제적 학대죠. 그래서 5번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0번 제가 방문 중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서비스를 중단한다. 2번 손 치우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번 모르는 척하며 설거지를 계속한다. 4번 경찰서에 신고한다. 5번 시설장에게 대상자 교체를 요구한다. 정답 2번이죠. 손 치우세요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정리 좀 했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일단 밝히셔야 돼요. 그리고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시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외부 전문기관에 도움받으셔야 되고요. 네 번째,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요양보호사 스스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11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실수하는 경우 즉시 훈계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2번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3번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 상황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4번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상식선에서 해결한다. 5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2번이죠. 여러분 이건 잘 알아셨을 것 같은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훈계하시면 안 되고요.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학대에 관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요. 발견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상식선이 아니라요.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의견이 아니라 대상자의 의견에 따라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12번 가족요양을 하는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더 받자고 제안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마찰을 피하기 위해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2번 제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다. 3번 미리 어머니에게 알리고 교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주변에 비밀로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묻는다. 5번 윤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정답 5번 맞죠? 예. 1번 같은 경우에 소개하시면 안 되고요.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예요. 2번도 하시면 안 되고요. 3번 같은 교차 서비스를 하면 안 되고요. 4번처럼 비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 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번 물건이나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몸통의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2번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자주 한다. 3번 물건은 가급적 멀리 두고 들어 올린다. 4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시 신속하게 이동한다. 5번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 시 허리를 구부린다. 정답 2번이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자주 실시한다는 여러분 많이 배워서 아실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1번 몸통의 작은 근육이 아니라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3번 멀리 두고가 아니라 가까이 허리와 가슴 사이에 무게중심을 두셔야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신속히가 아니라 천천히 다치지 않으셔야 되죠. 5번 같은 경우에 허리를 구부린다가 아니라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구부리셔야 합니다.
14번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수발하던 요양보호사에게 올 수 있는 감염 증상은 1번 체중 증가, 2번 혈당 저하, 3번 식욕 증가, 4번 체온 저하, 5번 잦은 기침. 정답 5번이죠. 잦은 기침은 호흡기 감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 이외에도 호흡기 감염 증상으로는 가래, 호흡곤란, 흉통, 발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전신피로, 무기력 등이 나타나요. 그래서 1, 2, 3, 4는 다 오답이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15번 근골격계 초기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둔다. 2번 통증 초기에는 온찜질을 실시한다. 3번 손상 후 치료는 일주일 이내로 한다. 4번 손상 부위 고정 후에는 운동을 실시한다. 5번 손상 부위의 부종을 조절하기 위하여 압박을 실시한다. 정답 5번이죠. 1번 심장보다 높게 올리셔야 되고요. 2번 온찜질이 아니라 초기는 냉찜질입니다. 3번 일주일 이내가 아니라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치료 바로 하셔야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고정한 후에는 움직임을 최소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16번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체조, 게이트볼 같은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1번 독거노인 돌봄 사업, 2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번 노인 의료 서비스, 4번 노인 건강관리 사업, 5번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정답 4번이죠. 등급 외자 지원 사업을 우측에 좀 정리해놨어요. 보건복지사업 연계 서비스로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연계로서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과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하단이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체조, 게이트볼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은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17번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번 질환이 빈번히 발생하여 회복이 빠르다. 3번 질환의 경과가 빠른 급성 질환이 많다. 4번 초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매우 용이하다. 5번 약물의 배설이 빨라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다. 정답 1번이죠.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하기 때문에 노인은 약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돼요. 2번 같은 경우에 질환이 빈번히 발생하긴 하지만 회복은 느리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급성질환보다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고 경과가 길죠. 4번 같은 경우에 초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배설이 느려져서 체내에 많이 오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의 중독 상태가 되기 쉽다입니다.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2번 단맛과 신맛을 잘 느끼지 못함, 3번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 4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5번 약물의 대사 능력 증가. 정답 4번이죠. 1번 같은 경우에 직장벽의 탄력성이 떨어져서요. 변실금이 많이 생기고요. 2번 같은 경우엔 단맛과 짠맛을 잘 못 느끼시죠. 3번 같은 경우엔 타액과 위액 분비가 감소해서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5번에 약물의 대사 능력이 저하돼서 중독 상태가 되기가 쉬워요. 4번에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돼서 어르신들이 김기 먹으면 잘 소화가 안 되시죠. 정답 4번입니다. 19번 천식 대상자에게 기관지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은 1번 집에 고양이를 기른다, 2번 가벼운 산책을 한다, 3번 침구류는 삼는다, 4번 진정제를 복용한다, 5번 잠자는 시간을 늘린다. 정답 1번이죠. 천식 환자잖아요. 천식 유발 요인을 우측에 정리 좀 해드렸어요.
감기, 비염, 스트레스, 꽃가루, 진먼지, 동물 배설물, 대기오염, 황사, 매연, 먼지, 담배, 자극적 물질, 냄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됐을 때나 폐기능이 저하되면 기관지 경련이 유발되죠. 그러면 빨리 기관지 확장제 투여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고양이 기르는 게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20번 신부전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량 증가, 2번 근력 증가, 3번 식욕 증가, 4번 객담 감소, 5번 좌식 호흡. 정답 5번이에요. 좌식 호흡. 신부전이라고 하면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신부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상으로는 좌식 호흡이라는 거는 앉아서만 호흡이 가능하지 누우면 호흡이 더 힘들다 해서 좌식 호흡이에요. 그리고 식욕도 없어지고요. 심하면 의식 혼돈, 그리고 현기증 증상 있고요. 객담, 기침, 허약감, 피로감, 그리고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 오고요. 신장에서 수분과 염분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몸은 의존성 부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에게는 수분 섭취도 제한을 해야 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21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력을 키우기 위하여 계단 오르내리기 한다. 2번 관절염 부위에 부종이 생긴다. 3번 유연성에 좋은 등산을 권장한다. 4번 무릎 주위 근력 강화 위해 식사량을 늘려준다. 5번 저녁이 되면 뻣뻣해지는 증상이 생긴다. 정답 2번이죠.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증상 3가지는요. 첫 번째 통증, 두 번째 보행장애, 세 번째 변형, 부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1번에 계단 오르기 하시면 안 되고요. 체중을 느끼지 않는 수영, 체조, 그리고 걸으려면 흙길을 걷는 걸 권장드립니다. 3번에 등산 안 되고요. 수영, 체조, 흙길 걷기 권장하고요. 4번에 식사량을 늘려주면 체중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과 비만과 상당히 관계가 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만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5번에 저녁이 되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데 30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2번 정답입니다. 22번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번 낮에는 수분 섭취를 금지한다. 2번 복근 강화 운동을 한다. 3번 소변을 참았다가 한 번에 배뇨하게 한다. 4번 체중을 조절한다. 5번 기저귀를 대준다. 정답 4번이죠. 체중 조절이에요. 정리 좀 해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에 수분 섭취 금지하시면 안 되고요. 수분을 섭취해서 신장과 방광 기능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2번에 복근 강화가 아니라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배뇨 증상 시 즉시 배뇨하시는 게 좋고요. 4번에 왜 체중 조절이냐면요. 비만은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복압성 요실금을 더 악화시킵니다. 5번에 기저귀는 안 되고요. 배뇨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23번 대상자가 욕창으로 인해 피부에 발적과 물집이 생겼을 때 돕는 방법은 1번 욕창 주위를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2번 몸에 꼭 조이는 옷을 입힌다. 3번 욕창 방지를 위해 둔부에 도넛 베개를 대준다. 4번 춥지 않으면 2~3시간 햇빛을 쬐다. 5번 욕창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준다. 정답 5번이죠. 욕창 초기 대처법이죠. 욕창 주위를 가볍게 마사지하고 두드려 주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습니다. 1번 따뜻한 물수건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해 주세요. 초기에. 2번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으셔야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3번 둔부의 도넛 베갯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저해합니다. 5번 2~3시간 햇빛을 쬐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 햇빛에 노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번 안압의 상승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질환 대상자 돕는 방법은
1번 정기적으로 햇볕을 쏘인다. 2번 물구나무를 서지 않는다. 3번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읽는 독서가 도움이 된다. 4번 넥타이나 스카프가 도움이 된다. 5번 여름날 산책이 도움이 된다. 정답 2번이죠. 녹내장이죠, 지금. 자, 우측에 녹내장 치료 및 예방법을 제가 정리 좀 해놨어요. 첫 번째, 정상 안압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정상 안압은 15에서 20mm Hg죠. 자, 어두운 곳이나 고개 숙이고 책을 읽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압력이 더 세지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하시고 금연하셔야 되고요. 목이 편안한 옷을 입으셔야 되고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이 더 녹내장 환자한테 안 좋습니다. 그래서 1번 햇빛 안 되고요. 3번 고개 숙이고 안 되고요. 4번 넥타이 스카프 안 되고요. 5번 더위에 노출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 치매 대상자의 인지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은 1번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지 못한다. 2번 얕은 잠을 자고 자주 깬다. 3번 초조해하며 우울해한다. 4번 화를 자주 낸다. 5번 집안을 배회한다. 정답 1번이에요. 치매 대상자의 증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 증상과 정신행동 증상이 있어요. 1번은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지 못한다죠. 제가 우측에 치매 증상을 정리해 놨어요. 인지기능 저하로는 기억력, 언어력, 진압력, 시공간 파악 능력, 실행 능력이 저하되고요. 정신행동으로는 우울증, 망상, 환청, 환시, 초조 및 공격성, 그리고 수면장애, 기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상들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1번에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지 못한다는 실행능력 저하로 인지기능 저하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정신행동 증상, 3번 초조도 정신행동 증상, 4번 화를 자주 내는 것 정신행동, 5번 집안을 배회하는 것도 정신행동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26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되는 이유는 1번 피하지방의 증가, 2번 근력의 감소, 3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의 감소, 4번 폐 순환량의 증가, 5번 성호르몬의 증가. 정답 3번이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면요. 배설 기능이 저하돼요. 그러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면 약물의 독성 성분이 체내에 오래 남아서 약물의 중독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 뇌졸중 대상자의 전구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배회하고 낮잠을 지나치게 잔다. 2번 머리에서 벼락 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3번 안절부절 못한다. 4번 두 팔을 똑바로 올릴 수 있다. 5번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온다. 정답 2번이죠. 뇌졸중 대상자의 전구 증상을 요양보호사가 빨리 파악해야 되고요. 전구 증상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쪽 팔다리 마비나 감각 저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발음이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어서려고 하면 한쪽으로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요.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도 보일 수도 있고요. 벼락치듯 심한 두통을 느끼고 심하면 의식장애를 일으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뇌졸중 전구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3가지를 하셔야 돼요. 말해보세요. 웃어보세요. 손들어보세요. 그래서 대상자가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빨리 시설장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28번 노인의 성생활이나 성기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전립선 절제술, 2번 이뇨제 사용, 3번 고혈압제 복용, 4번 신경안정제 복용, 5번 당뇨병. 정답 1번이죠. 전립선 절제술은 노인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뇨제나 항고혈압제, 강심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당뇨병 등은 발기부전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기능의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29번 동네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은 1번 혈압약, 2번 당뇨약, 3번 수면제, 4번 해열진통제, 5번 상생제.
정답 4번이죠. 해열 진통제 말고도요. 감기약, 소화제, 파스는 언제든지 동네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30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번 운동은 새벽에 시작한다. 2번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이 좋다. 3번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4번 낮은 수준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올린다. 5번 운동 중간에는 휴식하지 않는다. 정답 4번이죠. 점차 강도를 올리셔야 돼요. 틀린 거 볼게요. 1번 새벽이 아니라 새벽에는 하지 않습니다. 2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 태권도, 농구,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등 노인에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3번 10분 이상의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꼭 하셔야 되고요. 5번 운동 중간에 휴식한다입니다. 정답 4번이죠. 31번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기록지의 종류와 기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상태 기록지, 대상자의 욕구 사정, 2번 사고 보고서,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3번 사례회의록, 상담 내용 및 결과, 4번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번 인수인계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정답 4번이죠. 장교양 제공, 급여 제공 기록지는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을 기록하는 거 맞고요. 1번의 대상자의 욕구 사정은 타 전문직에서 기록하는 거고요. 욕구 사정을 기록하는 거죠. 2번의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를 기록하는 거는 상태 기록지, 요양보호사가 기록합니다. 3번의 상담 내용 및 결과는 타 전문직에서 상담 일지를 기록하는 거고요. 5번의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는 사고 보고서죠.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32번 요양보호 업무 기록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정시 지우거나 X 표시한다. 2번 모든 기록은 시간을 기입하지 않는다. 3번 대상자의 사생활 중심으로 기록한다. 4번 서비스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5번 서비스 과정은 주관적 판단으로 작성한다. 정답 4번이죠.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1번 정정하실 때는요. 밑줄 긋고 빨간색으로 정정 후 서명하셔야 되고요. 2번 모든 기록은 정확한 시간과 신속히 육하 원칙으로 기록하셔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이에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 토대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3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업무 보고 방식은 정확성이 필요할 때,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정기 보고를 할 때. 1번 전산망 보고, 2번 서면 보고, 3번 주간 보고, 4번 일일 보고, 5번 구두 보고. 정답 2번 서면 보고죠. 1번의 전산망 보고 같은 경우는 시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고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기록도 남아요. 5번의 구두 보고는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예요. 그래서 예를 들은 정확성, 자료 보존, 정기 보고는 서면 보고입니다. 34번 임종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혼돈을 일으킬 때 돕는 방법은 1번 아드님을 모시고 와서 큰 소리로 질문하게 한다. 2번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책을 읽어준다. 3번 대상자에게 묻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4번 몸을 흔들며 왜 그러시냐고 물어본다. 5번 상체를 올려주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 3번이죠? 예. 지금 이분이 혼돈을 일으키잖아요. 혼돈을 일으킬 때는 무언가를 물어보시면 안 돼요. 1번 같이 큰 소리로 질문하면 안 되고요. 2번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책을 읽어준다라는 거는 불안정할 때 해주시는 거고요. 어르신한테 먼저 요양보호사임을 알리는 게 3번이 맞고요. 4번 같이 몸을 흔드시면 안 되고 또 질문해도 안 돼요. 5번 같은 경우에 상체 올리고 고개 옆으로 돌려주는 거는 호흡곤란과 배액이 잘 안 될 때 질식할까봐 옆으로 돌려줍니다. 3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번 작성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2번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열람 가능하다.
3번 의향서는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4번 연명 의료 중단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한다. 5번 의향서 작성 후 등록 시 반드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2번이에요. 연몽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열람이 항시 가능하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한 번 작성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언제나 변경 가능하고 철회도 가능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연명의료 중단을 명시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5번에 의향서 작성 후 등록 시 반드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19세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4번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연명의료 중단을 했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공급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기 45문항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보기를 읽은 뒤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시정지 하신 후 정답을 고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36번 식사 시 살해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삼킬 수 있도록 머리를 뒤로 젖힌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똑바로 누운 상태로 조금씩 식사를 제공한다. 4번 입안을 물로 적신 후 음식을 드시게 한다. 5번 기침을 하면 빨리 물을 먹인다. 정답 4번이죠. 식사를 하시기 전에 입안을 물로 적시면 음식을 부드럽게 씹고 삼킬 수가 있어요. 틀린 거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살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머리 숙이고 턱은 당기셔야 됩니다. 2번에 신맛이 강한 음식은 오히려 살해를 유발합니다. 3번에 똑바로 누운 상태로 식사는 못하고요. 가능하면 앉아서 하시고 누워서 할 경우에는 옆으로 누우셔야 합니다. 5번에 기침을 하면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식사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37번 비위관 영양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누워서 비위관 영양 시 왼쪽으로 눕힌다. 2번 처방에 따라 영양액을 뜨겁게 준비한다. 3번 영양액 주입 후에는 침상머리를 낮춘다. 4번 영양액은 고농도로 주입한다. 5번 비위관을 고정시키고 비위관 주변에 윤활제를 바른다. 정답 5번이죠. 비위관을 고정시키고 비위관 주변에 윤활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비위관 영양 시 왼쪽이 아니라 누워서 할 때는 오른쪽으로 눕히셔야 역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영양액은 뜨겁게가 아니라 체온 정도로 3번 영양액 주입 후에는 30분 상체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4번 영양액은 고농도로 주입하게 되면 설사나 탈수가 유발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38번 경구약 복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약은 라벨이 손바닥 쪽에 오도록 잡고 따른다. 2번 알약의 개수가 많으면 모두 갈아서 먹인다. 3번 물약의 용량이 많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4번 가루약은 계량컵에 따라 먹인다. 5번 의식이 없는 경우 숟가락을 사용하여 입안에 넣어준다. 정답 1번이죠. 물약은 라벨이 손바닥 쪽에 오도록 하고 라벨의 반대 방향으로 따르셔야 합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알약의 개수가 많으면 두세 번에 나누어서 투약하시고요. 3번 같은 경우에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사용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 가루약은 숟가락이나 주사기를 사용해서 먹이시고요. 5번 같은 경우에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입안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39번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부 결막낭 중앙에 투여한다. 2번 약물 투여 전에 물수건으로 눈을 닦는다. 3번 젖은 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4번 하부 결막낭 바깥쪽에 투여한다. 5번 안약을 넣은 후 잠시 비루관을 눌러준다. 정답 5번이죠. 안약을 넣은 후에 잠시 비루관을 눌러주셔야 코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상부가 아니라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약간 외측이죠. 2번 같은 경우에 물수건이 아니라 멸균수의 적심,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3번 젖은 솜 아니죠. 멸균수의 적심, 멸균솜. 4번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약간 외측에 투여하셔야 합니다. 40번 정맥주사 주입 대상자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맥주입 속도는 요양보호사가 조절한다. 2번 주사 부위에 부종이 생기면 즉시 조절기를 잠그고 보고한다. 3번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 위치와 같게 한다. 4번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준다. 5번 화장실 이용 시 수액 세트는 팽팽하게 당겨준다. 정답 2번이죠. 주사 부위에 부종이나 통증이 있으면 즉시 조절기를 잠그고 보고하셔야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정맥주입 속도는 요양보호사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는 속도가 일정한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심장보다 높게 걸으셔야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솜으로 1, 2분간 꼭 누르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수액 제트가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41번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스스로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번 화장실 바닥에 플라스틱 매트를 깐다. 3번 편안한 배설을 위해 조명을 어둡게 한다. 4번 휠체어 사용 시 잠금 장치는 항상 열어둔다. 5번 요이나 변이를 호소할 때 참도록 연습시킨다. 정답 1번이죠. 대상자가 화장실 이용할 때 스스로 뒤처리할 수 있게 하면 잔존 기능도 유지되고 수치심도 덜 수 있습니다. 2번 플라스틱 매트가 아니라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고요. 3번 조명은 밝게. 4번 잠금 장치는요. 타거나 일어설 때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잠금 장치는 항시 잠가 두셔야 됩니다. 5번 참도록 연습이 아니라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42번 침상 배설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 시는 침상 머리를 낮춘다. 2번 대상자 둔부를 들어 올린 후 변기를 대어준다. 3번 배설이 편안하도록 골반 근육 운동을 시킨다. 4번 허리 아랫부분을 방수포로 덮는다. 5번 뒤처리는 항문에서 앞으로 닦는다. 정답 2번이죠. 대상자 둔부를 들어 올린 후 변기를 댈 때는 항문 중앙에 대어주시는 게 좋아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상체를 올려주셔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면 침상 변기 대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방수포는 변기 밑에 까는 거고요. 오히려 대상자한테 면덮개를 덮어주셔야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뒤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43번 이동변기 사용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배설하는 동안 하반신을 벗겨놓는다. 2번 편한 배설을 위하여 따뜻한 물을 끼얹어준다. 3번 이동변기와 침대의 높이가 같도록 한다. 4번 배설물이 가득 차면 한꺼번에 버린다. 5번 이동변기 밑에는 카페트를 깔아준다. 정답 3번이죠. 이동변기와 침대의 높이가 같아야 대상자가 옮길 때 다치지 않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하반신을 벗겨놓는 게 아니라 무릎 덮개로 가려주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으면 훨씬 편한 배설을 도울 수가 있어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가득 차면 비우는 게 아니라 즉시 비우고 세척하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카페트가 아니라 이동변기 밑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44번 기저귀를 착용하는 대상자에게 피부 발진이나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1번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2번 수분 섭취를 자주 시킨다. 3번 목욕을 자주 시켜준다. 4번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5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정답 1번이죠. 기저귀를 착용하신 분에게는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서 자주 살펴보고 신속히 갈아주셔야 피부 발진이나 요로 감염을 막을 수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은 다 잘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좋은 거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소변량이 감소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번 소변의 냄새와 색깔을 확인한다. 2번 회음부의 발적 여부를 확인한다. 3번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4번 섭취한 음식의 양을 확인한다. 5번 소변 주머니에 모여있는 소변을 비운다. 정답 3번이죠.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 소변량이 감소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잠겨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럴 때 소변이 제대로 소변 주머니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는 아랫배 팽만감과 불편감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6번 와상인 대상자의 칫솔질을 도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1번 칫솔모 위에 치약을 두툼하게 짠다. 2번 칫솔질은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닦는다. 3번 치실은 칫솔질 후에 사용한다. 4번 치아뿐만 아니라 입천장도 닦는다. 5번 칫솔질은 하루에 4번 실시한다. 정답 5번이죠. 칫솔질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치약을 두툼하게 짜시는 게 아니라 누르면서 짜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3분간 3번 같은 경우에는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출혈 위험 때문에 치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아뿐만 아니라 입천장이 아니라 혀까지만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통목욕 시 머리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문과 창문은 열어 환기시킨다. 2번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3번 목욕 의자에 앉은 후 찬물로 머리를 감는다. 4번 머리는 마른 수건으로만 말린다. 5번 손톱으로 머리를 마사지한다. 정답 2번이죠. 솜으로 양쪽 귀를 막아서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걸 미리 예방해야 해요. 자, 1번. 지금 목욕탕 안에서 머리 감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과 창문은 닫으셔야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 4번 같은 경우에 마른 수건으로 말리면 안 되고요.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서 체온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듯 머리 감겨 주셔야 합니다. 4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똑바로 펴고 눕는다. 2번 목욕 담요로 상체를 덮어준다. 3번 손소독제 사용 후 장갑을 낀다. 4번 세척 후 젖은 수건으로 닦아준다. 5번 비누칠은 생략한다. 정답 3번입니다. 손소독제를 사용한 후에 장갑을 끼고 회음부 청결을 실시하셔야만 됩니다. 1번 무릎을 펴고가 아니라 무릎을 세우고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덮습니다. 2번 목욕 담요로 상체가 아니라 몸과 다리를 마른 목골로 덮어 다리를 감아 주셔야 돼요. 4번 세척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셔야 되고요. 5번 비누칠은 실시한다 입니다. 49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마비 쪽 다리가 먼저 들어간다. 2번 욕조에 들어간 후 따뜻한 물을 붓는다. 3번 욕조 안에 있는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4번 총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한다. 5번 팔, 다리, 몸통, 회음부 순으로 헹군다. 정답 4번이죠. 총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욕조 안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편마비의 경우. 2번 같은 경우에는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따뜻한 물을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욕조 안에 있는 시간은 5분. 5번 같은 경우에 욕조 안에 들어가기 전에 헹구는 순서죠. 발끝,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닫고 욕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맞고 있을 경우 상의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팔 수액 왼팔 2번 수액 왼팔 오른팔 3번 왼팔 수액 오른팔 4번 오른팔 왼팔 수액 5번
수액, 오른팔, 왼팔. 정답 3번이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잖아요. 입히는 순서예요. 자, 우측에 좀 정리를 해놨어요. 편마비 옷가라 입히기 할 때는 입마벗건, 입힐 때는 마비, 벗길 때는 건강한 쪽 먼저 해라. 수액이 있는 경우 입힐 때는 마수건, 그래서 마비 쪽 입히고 수액 들어가고 건강한 쪽 입힌다. 수액 벗길 때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수액 빼고 그리고 마비 쪽 팔을 벗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 편마비 입히는 순서니까 마수건이겠죠. 그래서 왼팔, 수액, 오른팔이 정답입니다. 5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발치 쪽으로 내려가 있을 때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번 협조 가능 시 대상자는 오른쪽 다리를 밀면서 위로 올라간다. 2번 협조 가능 시 대상자는 오른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당길 수 있게 한다. 3번 요양보호사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대퇴부를 지지하여 동시에 올린다. 4번 요양보호사는 상체 쪽으로 가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린다. 5번 협조 가능 시 대상자는 양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올라간다. 정답 3번이죠. 지금 현재 3번 정답은 협조 불가능할 때 요양보호사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대퇴부를 서로 맞잡고 동시에 침대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이에요. 1번 같은 경우에는요. 협조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는 무릎을 세워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퇴부에 손을 넣고 대상자는 건강한 왼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요양보호사 호흡을 맞추면서 침대 위쪽으로 올리시면 돼요. 2번 같은 경우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난간을 잡게 하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겨드랑이는 절대 잡아 올려서는 안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도 협조가 가능하니까 왼손으로 난간을 잡으셔야 합니다. 52번 대상자에게 세수를 시키려고 할 때 올바른 체위는 1번 앙와위, 2번 반좌위, 3번 복위, 4번 측위, 5번 슬흉위. 정답 2번 반좌위죠. 세수하려고 하는 거죠. 정리 좀 해드렸어요. 앙하위 잠자거나 쉴 때 똑바로 누운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죠. 반좌위 식사하거나 비관 영양 세수 숨이 찰 때 상체를 45도 올린 자세를 취해주고 발치 올려줍니다. 복위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할 때 엎드린 자세죠. 예,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대주고 발등 밑에 수건을 대줍니다. 측위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고 앞가슴에 베개 하나 그리고 윗다리 밑에 베개 하나를 대줍니다. 53번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양팔을 옆구리에 붙인다. 2번 상체에 있는 사람은 목과 허리를 지지한다. 3번 두 팔은 가슴 위에 모으고 무릎은 세운다. 4번 하체에 있는 사람은 허리와 발목을 지지한다. 5번 상체를 먼저 들어 올린다. 정답 3번입니다. 두 팔은 가슴 위에 모으고 무릎은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상체에 있는 분은 어깨와 허리, 하체에 있는 분은 허리 아래와 무릎 밑을 지지했죠. 1번 같은 경우에 옆구리에 붙이는 게 아니라 두 팔은 가슴에 모으고 무릎은 세우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상체에 있는 분은 허리와 어깨,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하체에 있는 분은 허리와 무릎 밑, 5번 상체를 먼저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구령에 맞추어 동시에 들어 올리셔야 돼요. 그림 잘 보세요, 여러분. 5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휠체어 이동 방법은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 1번 언덕길 오르기, 2번 언덕길 내려오기, 3번 문턱 내려오기, 4번 문턱 오르기, 5번 울퉁불퉁한 길 가기. 정답 4번이에요. 문턱 오르기. 설명 좀 드릴게요. 1번 언덕길 오르기는요. 지그재그로 올리셔야 돼요. 그림 보이세요? 네. 다리에 힘을 주고 대상자가 무겁거나 경사도가 심하면 지그재그로 올라가십니다.
2번 언덕길 내려오기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오시는데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내려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3번 문턱 내려오기는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약간 뒷걸음질해서 앞바퀴를 내리시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 문턱 오르기잖아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요양보호사가 휠체어 뒤를 힘껏 눌러요. 그리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후에 문턱을 오르시면 됩니다. 5번에 울퉁불퉁한 길 가기는요.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뒷바퀴로만 가야지 진동을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5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가거나 경사로를 내려갈 때 보행 순서는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3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4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 4번이에요.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오른쪽 편마비고요. 경사로를 내려가거나 계단을 내려가니까 내리막이에요. 자, 평지와 내리막에서는 지팡이 먼저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그래서 지마건, 오르막에서는 지팡이 먼저 가고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그래서 지건마. 지팡이는 항상 먼저 나간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팡이는 건강한 손으로 잡는 거고요. 지팡이의 높이는 두부 높이, 팔꿈치 각도는 30도,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손목 높이가 좋고요.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는 앞 15, 옆 15. 그래서 여기는 평지와 내리막이기 때문에 지마건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 먼저 나가고 오른다리, 왼다리가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4번이죠. 56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1번 정상 작동 여부는 이틀에 한 번씩 확인한다. 2번 요양보호사가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서 체위 변경한다. 3번 춥다고 하면 찜질기를 매트리스 위에 놓아준다. 4번 세척 시 매트리스 셀은 공기를 빼지 않는다. 5번 등과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5번이에요. 등과 엉덩이 밑에 손을 눌러봐서 대상자가 부양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 매트리스 위에 요양보호사 올라가지 않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찜질기는 열을 발산하는 제품이잖아요.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세척할 때는 공기를 빼고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7번 흡인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인병은 매시간 닦아준다. 2번 사용한 장갑은 씻어서 말린다. 3번 카테터는 사용 후 물에 담궈 놓는다. 4번 흡인기의 고무 제품은 햇빛에 소독한다. 5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린다. 정답 3번이죠. 카테터 사용 후에는 물에 담궈 놓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비벼 씻습니다. 1번 흡인병은 하루에 한 번 닦아주시면 되고요. 비우는 건 자주 비우셔야 되겠죠. 2번 사용한 장갑은 버리십니다. 4번 고무 제품은 햇빛이 아니라 그늘에 말리시는데 쟁반에 놓고 그늘에 말리시는 게 좋아요. 5번 같은 경우에 한번 사용한 카테터 버리는 게 아니라 15분 이상 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58번 수해 발생 시 가스 사고와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가스와 전기 안전 점검 전 사용한다. 2번 가전제품은 정전 복구 후 시간차를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3번 라이터를 이용하여 양초를 켜둔다. 4번 플러그를 뽑을 때는 위험하니 전선을 잡고 뺀다. 5번 전자레인지는 플러그를 뽑지 말고 세척한다. 정답 2번이에요.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가전제품을 시간차를 두고 하나씩 꽂고 사용하는 게 좋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전기와 가스 안전 점검 후 사용하는 게 좋고요. 3번
가스가 새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초를 켜두시면 안 됩니다. 4번 전선을 잡고 빼는 게 아니라 플러그를 잡고 빼시고요. 5번 같은 경우에 전기를 차단 후 전자제품을 세척하셔야 합니다. 59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주 쓰는 물건은 수납해 둔다. 2번 취침 시 침대 높이는 안전을 위해 높게 둔다. 3번 화장실 앞이나 계단에 깔개를 깔아준다. 4번 낙상 위험이 있는 대상자는 고관절 보호대를 착용한다. 5번 운동 시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권장한다. 정답 4번이죠. 낙상 위험이 있는 대상자는 고관절 보호대를 착용하면 낙상 시 조금 보호할 수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 자주 쓰는 물건은 대상자 손이 닿는 곳에 가까이 두세요. 2번 같은 경우에 취침 시에는 침대 높이를 가장 낮게, 3번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앞이나 계단에는 깔개를 깔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5번 같은 경우에 운동 시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60번 대상자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한 6가지 식품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고기, 생선, 달걀, 콩류, 2번 곡류, 3번 발효식품, 4번 채소류, 5번 유지당류. 정답 3번이에요. 6가지 식품군 다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일단 곡류 들어가야 되고요. 균형 잡힌 식단을 하시려면요. 두 번째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세 번째 채소는 2가지 이상. 그리고 과일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우유나 유제품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그리고 유지당류는요. 음식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섭취하지는 않습니다. 61번 대상자 침구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모 침구류는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다. 2번 베개 높이는 척추보다 높게 한다. 3번 와상 대상자는 3일에서 5일에 한 번은 시트를 갈아준다. 4번 감염 대상자의 이불과 베개는 매일 교환한다. 5번 시트의 크기는 매트리스 크기와 같도록 한다. 정답 3번이죠. 와상 대상자는 늘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3일에서 5일에 한 번은 시트를 꼭 갈아주셔야 돼요. 1번의 양모 침구류는 그늘에서 말리시고요. 2번의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같도록. 4번의 감염 대상자의 이불과 베개는 커버를 씌워서 매일 세탁이에요. 5번 같은 경우에 시트의 크기가 커서 매트리스를 감싸도록 하셔야 됩니다. 62번 제가해서 화장실 청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수구 뚜껑은 마른 걸레로 닦는다. 2번 청소 후 희석한 소독제를 배수구에 부어준다. 3번 물때가 낀 양변기는 수세미로 닦아준다. 4번 바닥은 뜨거운 물을 부어 소독한다. 5번 화장실에는 소독제 원액을 약간 부어 놓는다. 정답 2번이죠. 청소 후에 희석한 소독제를 배수구에 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배수구 뚜껑은 솔로 씻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물때가 낀 양변기는 솔에 식초를 묻혀 안쪽을 닦아주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소독제와 솔로 일주일에 한 번 바닥을 닦아주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배수구에 희석한 소독제를 붓는 거지 화장실에 소독제 원액을 부어놓지는 않습니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숟가락은 힘들지 않도록 약간 가벼운 것을 준다. 2번 식탁에 앉으면 그때 생선 가시를 발라준다. 3번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사용한다. 4번 음식을 손으로 만지면 면으로 된 식탁보를 깔아준다. 5번 사례가 잘 걸릴 경우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 5번이죠. 오히려 물이 더 사례가 잘 걸려요. 그래서 사례가 잘 걸리는 경우에는 약간 농도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1번 숟가락은 약간 무거운 것으로, 2번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앉기 전에 생선 가시를 발라주셔야 돼요. 3번 같은 경우에는 턱받이보다는 앞치마, 4번 같은 경우에 면으로 된 식탁보보다는 비닐 식탁보를 권장드립니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갈 때 돕는 방법은 1번 유의가 없더라도 취침 전 화장실을 다녀오게 한다. 2번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번 야간에 화장실은 2시간 간격으로 간다. 4번 야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5번 야간에 위험한 경우 지팡이를 사용한다. 정답 2번이죠.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가급적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1번에 억지로 그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간격이 아니라 4시간 간격이에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기저귀 사용은 자제합니다. 5번 같은 경우에 지팡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위험한 경우 이동변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65번 치매 대상자의 옷을 입힐 때 돕는 방법은 1번 옷 입기를 거부한다면 기다려준 후 시도한다. 2번 옷은 속옷부터 겉옷을 순서대로 올려놓는다. 3번 기분 전환을 위해 원하는 원피스를 입힌다. 4번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면 등산복을 입힌다. 5번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한다면 화려한 장식을 달아준다. 정답 1번이죠. 만약에 대상자가 옷 입기를 거부한다면 잠시 기다려준 후에 다시 시도하시는 게 현명해요.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속옷부터 겉옷을 순서대로 올려놨잖아요. 올려놓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옆으로 놓아주셔야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히셔야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앞뒤 구분하지 못하면 구분이 없는 옷을 입히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장식이 있는 옷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장식이 없는 옷을 입히시는 게 좋습니다. 66번 주간보호센터에서 대상자가 집에 언제 가냐고 계속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다른 어르신들과 노래 부르기 하자고 한다. 2번 시간 되면 집에 간다고 말한다. 3번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다. 4번 물어볼 때마다 곧 간다고 대답한다. 5번 조용한 장소에서 홀로 쉬게 한다. 정답 1번이죠. 이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거죠. 자, 반복 행위를 지금 하신 거예요. 집에 언제가 라고요. 그럴 때는요. 손뼉치기, 관심을 유도하는 게 좋고요. 좋아하는 음식 주시면 좋고요.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과거 이야기, 그리고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시는 게 반복 행위에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본다. 2번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번 이름과 주소를 외우게 한다. 4번 방문 앞에 장애물을 놓아 나오지 못하게 한다. 5번 관련 기관에 미리 협조를 구하고 신분증을 부착한다. 정답 5번이죠. 배회하는 대상자에게는 주변에 미리 알리셔야 돼요. 그리고 꼭 신분증을 부착해 주셔야 돼요. 배회할 때 돕는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배회하는 데가 환경이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TV나 라디오는 크게 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회하는 요인이 신체적 욕구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체적 욕구, 배고픈지 아니면 배설하고 싶은지 등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일거리를 제공할 때는 단순한 거, 그리고 안전하다면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고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관에 벨 다는 거, 그리고 집안을 밝게 해주는 거, 그리고 밖에 나가거나 함께 쇼핑하는 것도 좋고요. 고향이나 가족 이야기. 근데 대상자가 상실감이 클 경우에는 가족과 다과를 하게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대면시킨다. 2번 다른 대상자의 비슷한 물건을 임시로 준다. 3번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자고 한다. 4번 가져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5번 바쁜 시간이 지난 후 찾아주겠다고 한다. 정답 3번이죠. 어르신이 뭘 훔쳐갔다고 하면 아니에요. 아무도 안 훔쳐갔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르신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라고 하면 돼요.
1번 같은 경우에 대면시키는 거 이거 안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 비슷한 물건을 준비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임시로 다른 사람 걸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단호하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난 후 찾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함께 찾아보아요가 더 좋습니다. 69번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옆에 있는 대상자에게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그러지 말라고 큰 소리로 야단친다. 2번 색다른 운동 프로그램으로 바꾼다. 3번 혼자 방에 가두어둔다. 4번 운동 프로그램을 잠시 쉬었다가 한다. 5번 휠체어에 잠시 구속한다. 정답 4번이에요.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할 때는 잠시 쉬셔야 해요. 1번 같은 경우에 큰 소리로 야단치시면 안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운동 프로그램을 한다고 난폭한 행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3번에 혼자 방에 가두어 두시면 안 되고요. 5번 휠체어에 구속하셔도 안 돼요. 난폭한 행동을 할 때 우측에 정리 좀 해드렸어요. 질문하거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구속은 안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할 때는 일부분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온화하게 이야기하시고요. 흥분을 이해한다고 그런 제스처나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요. 난폭한 행동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지 않고요. 초기에 발생이 많이 되고요.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난폭한 행동은 없어지게 됩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한다. 2번 커튼을 열어 밖을 보도록 한다. 3번 TV를 켜고 조명은 어둡게 한다. 4번 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5번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정답 5번이에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 석양증후군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1번 같이 시원한 음료수 안 되고요. 2번 밖을 보도록 하면 안 되고요. 3번 조명을 어둡게 하시면 안 되고요. 4번 낮에 활동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석양증후군 대처 방법이 옆에 지금 제가 나열이 해놨죠. 함께 있어 주시고요. 좋아하는 소일거리 좋고요. 애완동물과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낮 시간 동안은 활동하도록 하고 신체적 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인형이나 익숙한 소리, 노래 좋고요. 산책이나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좋고요. 조명은 밝게 해주셔야 합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소파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번 모든 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스크린으로 얼른 가려준다. 3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4번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경고한다. 5번 크게 소리쳐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 정답 3번이에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즉시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스크린 가려주는 게 아니라 행동을 교정해 주시고 벌과 보상을 사용하세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하시는 게 좋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행동을 교정해 주세요. 정답 3번입니다. 72번 대상자가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을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를 안 드시니 너무 화가 나요. 2번 식사를 거르시니 건강이 염려되어요. 3번 다른 것 드시고 싶은 것 있으세요? 4번 어르신이 식사하셨으면 좋겠어요. 5번 자녀분들 걱정은 생각 안 하시나요? 정답 2번이죠. 나 전달법이라 하면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2번에 대상자가 식사를 거르시니 건강이 제가 염려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73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과 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얼굴 표정,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2번 눈맞춤, 시선을 좌우로 빠르게 움직인다. 3번 자세, 대상자 쪽으로 약간 기울인 자세. 4번 눈맞춤, 위에서 내려다보며 맞춤.
5번 어조 느린 목소리로 말함. 정답 3번이죠. 자세. 대상자 쪽으로 약간 기울인 자세가 좋습니다. 1번 얼굴 표정은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이 좋고요. 2번, 4번의 눈 맞춤은요. 대상자 눈높이에 맞추시고요. 시선은 적절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5번의 어조는요. 크지 않고 온화하게 분명한 발음으로 대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74번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난청 대상자 고음으로 정확하게 말한다. 2번 주의력 결핍 대상자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한다. 3번 시각장애 대상자 옆에서 이야기한다. 4번 진압력장애 대상자 여기, 이쪽 등의 지시대명사 사용한다. 5번 주의력 결핍 대상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잡한 일을 먼저 시킨다. 정답 2번이죠. 주의력 결핍 대상자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1번의 난청 대상자는요. 고음이 아니라 정면을 보고 눈짓 사용하시고요. 입을 크게 벌리시고요. 천천히 말씀하셔야 돼요. 3번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 대상자는요. 옆이 아니라 정면에서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촉각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4번의 진압력장애 대상자는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를 자주 인식시키면서 대화하시고요. 5번의 주의력 결핍 대상자는 단순한 활동을 제공하시고요. 환경 자극을 최소화하시고요. 메시지는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5번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소일활동, 나들이 소풍 2번 자기계발활동, 체조, 가벼운 산책 3번 운동활동, 식물 가꾸기, 퍼즐 맞추기 4번 사교오락활동, 음악회, 전시회 5번 가족중심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답 4번이에요. 사교오락 활동은 음악회, 전시회 설명 좀 드릴게요. 나들이하고 소풍은요. 가족 중심 활동이에요. 1번. 그리고 2번에 체조 및 가벼운 산책은 운동활동 3번에 식물 가꾸기, 퍼즐 맞추기는 소일 활동 5번에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는 자기계발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6번 인지자극 훈련 중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은 페이지 480페이지에 있어요. 1번 특정 글자 고르기 2번 탬버린 연주하기 3번 물건값 계산하기 4번 여러가지 단어 말하기 5번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정답 2번이거든요. 이거 좀 여러분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페이지 480페이지에 가서 정리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1번의 특정 글자 고르기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3번의 물건값 계산하기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4번의 여러가지 단어 말하기는 경증 인지장애 대상자에게 5번의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는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의 인지 자극 활동 훈련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77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은 1번 변비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 2번 넘어져서 발목이 부은 경우 3번 화재로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 4번 유치도뇨간 소변 주머니가 새는 경우 5번 비위간 영양액이 천천히 주입되는 경우 정답 3번이에요. 화재로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급을 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급처치할 때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합니다. 이렇게 배우셨죠? 이게 기도 화상의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호흡곤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 2, 4, 5보다 3번의 화재로 인한 화상이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78번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갑자기 쓰러졌을 경우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머리 밑에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고정한다. 2번 고개를 뒤로 젖혀준다. 3번 입안에 찬물을 조금씩 넣어준다. 4번 엎드려 구토물이나 이물질을 뱉어내게 한다. 5번 경련은 1, 2분 후면 멈추게 응급처치 후 기다린다.
정답 5번이죠. 경련은 보통 1, 2분 후면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리게 한 후에 만지지 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이 아니라요. 머리 밑에 부드러운 천을 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 주셔야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구토물로 인해서 질식을 예방해야 되겠죠. 3번 같은 경우에 입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경련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통 경련은 1, 2분 후면 멈추거든요. 그렇지만 이 경련이 처음이거나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79번 심폐소생술 시행할 때 가슴압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압박은 분당 30회 속도로 시행한다. 2번 양팔을 굽히면서 가슴압박한다. 3번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이 50대 50이 되게 한다. 4번 손가락을 가슴에 대면서 압박한다. 5번 30회 가슴압박 후 3회의 인공호흡을 한다. 정답 3번이에요. 압박한 다음에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이 50대 50이 좋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분당 100회 속도, 2번 같은 경우에는 양팔을 쫙 펴야 돼요.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그리고 대상자와의 각도가 90도가 되게 해야 되겠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30회 가슴압박 후 2회의 인공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80번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겨드랑이 선에 패드를 부착한다. 2번 제세동 시행 후 회복되지 않으면 제세동을 즉시 시행한다. 3번 심장 리듬은 3분 간격으로 실시한다. 4번 제세동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5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정답 4번이에요. 제세동 충전할 때 수쪽가량 결리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실시하다가 제세동이 충전됐다고 버튼이 보이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비켜나세요 하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번은요. 패드 부착이죠. 오른쪽 빗장뼈 밑과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제세동 시행 후 회복되지 않으면 제세동을 또 하는 게 아니라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3번 심장 리듬은 2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리듬 분석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지 리듬 분석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장시간 문제풀이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상 어르신사랑교양TV 나나쌤이었습니다.